암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입니다. 일단 암 진단을 받으면 대체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암 진단을 받고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암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지금 2명 중 1명이 암 진단을 받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우리는 암대란 시대를 살고 있으며 암은 시대의 역병입니다. 의학이 암을 잘 해결하면 좋을 텐데 한계가 있습니다. 19세기에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 병은 결핵이었습니다. 19세기 초엔 결핵 환자의 사망률이 무척 높았는데 19세기 중반인 1850년 무렵부터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 코우가 결핵균을 발견하면서 결핵이 세균에 의한 전염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밥을 먹지 못하고 마르며 피를 토해 죽는 병으로만 알았습니다. 결핵균에 의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결핵이 많이 줄어든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결핵 치료약인 스트랩토마이신도 결핵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1850년 무렵부터 100년이나 지난 1946년에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이처럼 결핵 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든 것은 의학의 발전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명이 발달해 다시 말해 의식주 상태가 좋아져서 결핵 발병과 사망률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영양 결핍과 불결한 위생 상태, 과로와 자연환경으로부터의 많은 도전 등으로 결핵이 많이 발병했으나 생활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면서 줄어든 것입니다. 암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저는 암이 의학의 발전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19세기 역병인 결핵이 줄어들자 암이라는 새로운 역병이 나타났습니다. 결핵이 영양 결핍에 의한 것이었다면 암은 과식에 의한 영양 과잉과 불균형,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암은 하나의 문명병입니다. 결핵도 100년쯤 지나자 환자가 많이 줄어든 것처럼 암도 100년쯤 지나면 줄어들기 시작하지 않을까 합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암 발병 원인을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음식의 과식과 화학물질의 오염, 지나친 스트레스, 휴식 부족을 가져오는 생활 습관과 방식,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숨을 쉬어야 삽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세 번째는 활동 곧 운동과 일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쓰는 일이고, 다섯 번째는 관계, 곧 자연환경과의 관계나 인간관계 같은 사회적인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이처럼 생존의 필수 요건인 숨쉬기, 음식, 활동, 마음, 관계, 이 5가지를 잘하면 건강하고 잘못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의학이란 이 5가지 요건이 잘 되도록 돕는 보조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강법도 잘 살펴보면 이 5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숨쉬기. 숨쉬기는 들숨과 날숨, 내쉬기와 들이쉬기입니다. 가장 좋은 숨쉬기는 옛 가르침처럼 신장세균, 즉 숨은 깊고 길고 가늘고 고르게 쉬는 게 우리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일본의 백은 선사에 져서 야선하나에서 유명한 호흡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 제목이 달밤에 호수에서 배를 타고 한가롭게 나누는 이야기인데 그 풍경이 무척 정겹지 않습니까? 숨은 다음과 같이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깃털이나 솜털을 코에 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말 고요하고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300번 반복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 호흡법은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실천법이기도 합니다. 누워서 하거나 앉아서 해도 괜찮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 방법대로 숨 쉬다 보면 호흡수를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300개까지 헤아리며 숨을 쉽니다. 하다 보면 호흡이 딱 멈추어 숨이 안 쉬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고요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암을 일으키는 배후에는 자율신경 장애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체로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부교감신경이 약해져 있는데 이 자율신경을 조화롭게 회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호흡법입니다. 숨쉬기를 통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데 고요하고 가늘고 고르게 숨쉬는 것. 이것이 숨쉬기의 핵심입니다. 둘째, 음식의 섭생. 암 예방을 위해 음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생채소즙, 과일, 견과류,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을 가볍게 먹도록 권합니다. 저는 1992년에 미국의 유명한 의사 디펙 초프라에게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의 고급과 전까지 연수를 마친 후 한국인 아유르베다 메디컬 닥터 1호라는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태양이 정중에 왔을 때, 즉 점심에 가장 주된 식사를 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점심때가 우리 생리활동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은 가볍게 먹고 점심으로는 충분히 좋은 식사를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아침은 생채소즙이나 계절 과일과 코코넛 오일, 기, 올리브유 같은 오일을 먹고 배가 고프면 식간에 과일을 더 먹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채소와 과일, 씨앗, 곡식인데 점심은 발화현미와 여러가지 잡곡으로 지은 현미밥을 100회 이상 잘 씹어서 먹고 생곡식가루를 식사 전에 한두 숟가락 먹으면 더 좋습니다. 생곡식가루는 현미와 현미 찹쌀을 한 대씩, 율무, 차조, 수수는 한 홉씩 물에 씻은 후 그늘에 말려 가루로 만들어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도 현미밥을 먹되 점심때와 똑같이 생곡식가루를 한두 숟가락 먼저 먹습니다. 저녁으로 생곡식가루만 먹는 분들도 있지만 암 환자들은 음식을 잘 먹어야 하므로 현미밥이 좋습니다. 단, 비만이나 대사장애가 있다면 적게 먹는 것이 좋으니 저녁에 생곡식가루와 채소만 먹어도 좋습니다. 반찬은 생채소,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 여러 종류의 나물, 청국장이나 된장, 코코넛 오일이나 기 같은 식물성 기름을 권합니다. 고기와 생선 등 동물성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는 걸 권합니다. 동물성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생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폐물을 잘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농 커피 관장이나 레몬즙 관장을 하루에 한 차례 이상 하면 좋습니다. 커피 관장이 부담스럽다면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에 레몬 두세 개의 즙을 섞어 레몬즙 관장을 해도 좋습니다. 커피 관장을 하기 전에 생채소즙을 먹거나 관장한 다음 발효식초 한두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활동. 활동이란 운동과 일을 뜻하며 과로는 근기입니다. 성실하지만 않으면 건강해진다는 책도 있습니다. 성실함이 과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에너지 낭비가 지나쳐 암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일과 운동을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맨발로 땅을 밟고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를 새끼 식사처럼 하루 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 실천하기를 권합니다. 저는 암 환자들에게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기가 먹을 채소를 가꾸는 텃밭 가꾸기를 하라고 권합니다. 맨발로 땅을 밟고 햇볕을 쬐는 건 어떤 약보다 좋은 약입니다. 휴식도 중요합니다. 초저녁부터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암 환자는 잠을 많이 자야 하므로 점심 먹고 나서도 꼭 낮잠을 조금씩 자는 게 좋습니다. 맨발 걷기는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물은 되도록 따뜻한 현미숙늉을 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전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래야 위장이 음식물을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냉기가 많은 시대입니다. 암 발병이 저체온과 관계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몸이 따뜻해지는 여러 온열요법을 실천합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도 좋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찬 것을 먹지 말고 흰 우유,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쌀밥, 흰 소금처럼 냉기가 있는 하얀 색깔의 음식을 되도록 줄입니다. 붉은 토마토나 사과, 비트, 당근처럼 붉은 색깔의 음식을 권합니다. 넷째, 마음. 저는 암 환자 가족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암에 걸리면 자식들이 따라서 암에 걸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암은 유전병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암을 만든 부모의 생활 습관과 방식, 환경, 그리고 사고방식을 그대로 자식이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암에 걸렸으니 나도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꼭 지워야 합니다. 암에 대한 근심 걱정과 염려를 완전히 지우고 건강만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신념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암에 대한 근심 걱정이 암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은 후성 유전학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마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쾌한 감정을 버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유쾌한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불쾌한 감정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불쾌한 감정을 유쾌한 감정으로 바꾸기 위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분노, 근심 걱정을 지우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바타 프로그램의 화해와 축복의 산책 훈련법은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관계. 암을 예방하려면 내가 영적 존재로 기능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보통은 기쁨이 일어나야 웃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내가 늘 웃는 연습을 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마음은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암이 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행복감과 기쁨을 주는 삶의 목표를 향해 도전적으로 나아가야, 그리고 삶이 기쁨과 행복 속에 있어야 암이 찾아오지 않습니다.